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승환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따뜻한 것 같아서 아마 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19년에 이제 원장님의 부를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이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국제고 학생들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2년 선배인 13기죠. 네, 13기 학생들을 이제 시작으로 국제고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4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큰 규모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에 대한 보상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클 때는 17명까지 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13명의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제고를 맡아 수학을 가르치게 될 거고, 이 선생님이 믿을만 하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께 신뢰를 드리는 방법은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워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학년 학생들,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2학년 학생들의 1년간의 성적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이다시피 2학년 1학기 때 수1이었겠죠? 네, 그 수업 성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학기 내신 성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들었던 학생들이 꾸준히 성적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2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학생, 이 친구도 1등급이고 지금 등수가 이제 4등인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꾸준히 잘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 대비 수업부터 입반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그 1학년 성적이 중위권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4등급인가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랑 되게 상담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되게 많이 찾았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2등급을 맞았고요. 비로소 이번 2학년 2학기 때 1등을 맞는 그런 쾌거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끌고 가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웬만하면 성적을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학생들이 힘들다고 중간에 저한테 얘기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 이렇게 성적의 달콤한 결과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서울국제고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너네 학교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냐? 그런 거 선생님한테 좀 많이 좀 알려줘라. 선생님이 설명했대. 학부모님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조사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셔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도 아마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좀 추려서 여기 PPT에다가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수학 수업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 3회 수업 중에서 2회는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 선생님이 총 3분이 계셔요. 한국어 선생님 2분이 계시고 외국인 선생님 1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외국인 선생님은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외국인 선생님과 아까 한국인 선생님 2분 중에서 1분, 이렇게 둘이가 한 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는 수업은 그 한국인 선생님이랑 코티칭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학적인 용어 같은 것들도 다 영어로 배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기 초에 그 수학 용어를 영어로 바꾼 것들을 학생들한테 프린트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절반은 한국어로 나오고 절반은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국제고 학생들 시험지는 다른 학교 학생들 못 씁니다. 왜냐면 시험지가 영어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고 학생들한테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2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반 들어가고 4, 5, 6반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범위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수학 상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한 선생님 조는 앞에서부터 수업을 나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 선생님은 그 후반부에 있는 그 평면좌표 내용 있죠?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서 앞부분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뭐 다른 학교랑 뭐 섞여서 수업을 듣는 게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더더욱 이제 내신 기간 때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국제고반이 없다면 아무래도 내신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시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학교 프린트에서 뭐 대부분 학교가 그러겠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2학기 때 나왔던 프린트 사진인데요. 문제들을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능 혹은 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실어서 이제 프린트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근데 뭐 수능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사들이 굉장히 자료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가 다 되어 있고요. 연도별 혹은 언제 출제된 건가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만든 사진이에요. 프린트로. 그래서 제가 만든 사진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해설까지 달아서 주어가지고 조금 대비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프린트는 이겁니다. 여기 왼쪽 사진이 학교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사들이 활용하라고 나오는 문제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싹 다 받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렇게 해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설까지 다 달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줘서 이렇게 조금 시험 대비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100%까지는 아니지만요. 거의 대부분 객관식이 15문제가 나오고 서술형이 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이 3문제기는 한데 3문제 중에서 못해도 2문제는 다 꼬리 문제가 달려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당장 이번 2학기 기말고사도 서술형 3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도 그 꼬리 문제 3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문제도 꼬리 문제가 3문제 있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문항수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형 배점이 문항수가 3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0점, 한 문제당 10점이 되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제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을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항수가 적어서 서술형이 조금 안 쫓기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적는 것에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을 잘 채우려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를 위주로 하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열심히 적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 뭐 수정하거나 적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수시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는 그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혹은 학생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국제고에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 가는 준비를 할 때 내신을 조금 열심히 챙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필수적으로 어머니들 혹은 학생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업을 조금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3학년 때까지의 커리큘럼이 되겠는데요. 일단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국제고 1학년 반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그럼 1, 2월에는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제고 1학년 반 말고 예비고1 반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에 입반을 했다가 나중에 국제고반이 개강되면 그 반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예비고1 반에서는 왼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반에서는 수학 1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참고로 저 수업은 수학 1을 한 번 정도는 들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수업이라서요. 혹시나 수학 1을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정규반에 입반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특강을 듣고 3월에 개강했을 때 입반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특강으로 1월에는 수학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2월에는 특강으로 수학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왼쪽 위에 표를 보시면 아니 1월에 특강으로 수학상 해놓고 2월에 왜 정규반에 수학상을 또 하냐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두 수업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1월에 특강으로 진행할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요 전 단원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수학상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맨 끝까지 모든 단원을 다 다루게 되어서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해보는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에 정규반에서 진행하게 될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혹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가르는 중요한 단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라든지 복소수라든지 혹은 뒤로 조금 더 간다면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단원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게 될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수시를 대부분 학생들이 가기야 하겠지만 사실 수시가 또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수능에 수1과 수2가 공통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수2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에 했으니까 그래도 기억을 조금 잘 하는데요. 수1을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비를 해주지 않으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 대비 수업까지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규반은 3월 4일에 국제고반을 개강이 될 겁니다. 금요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제 교재 일부를 조금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일단 교재 초반부에 위의 사진처럼 이렇게 이론을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부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수업이 여기 문제 푸는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문제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그런 사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일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하고요. 언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가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예를 들어서 문제수가 부족하거나 혹은 유형이 조금 부족해서 시중 문제집에서 문제를 갖고 왔을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교재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의 책 사진을 제가 일부 캡처를 해온 겁니다. 이거는 뭐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실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학생이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교재 중간중간에 빈 페이지를 넣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 빈 페이지는 뭐냐면 교과서에 실려있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잘 조합을 하면 사실 유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풀이 과정이나 혹은 뭐 결론 같은 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리해 놓으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시간이 확실히 단축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필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교재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도 항상 시키고, 혹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더 많이 실어놔서 자체 교재 마무리 짓는 것도 일단 과제고 플러스 시중 문제집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제가 숙제 검사를 실제로 하는 그 표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어떤 교재가 숙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항상 이렇게 왼쪽에 적혀 있고 그다음 제가 수업하는 동안 조교님께서 숙제 검사를 해요. 실제로 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었다고 써가지고 여기 4번 학생이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안 푼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안 했는지 제가 항상 꼬박꼬박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집에 절대 안 보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밀리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안 해왔을 때 다음 시간까지 해와 그래 기존의 숙제 플러스 못 해왔던 거 해와 이렇게 하면 계속 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숙제를 안 할 경우에는 무조건 남겨서 다 마무리 짓고 가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차 끊기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이 택시비 줄게. 혹은 선생님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근데 저 택시 타는 거 무서워 이러면 이따가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무조건 남겨서 저는 다 끝내고 보내거든요. 네, 그렇게 숙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테스트 관련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랑 학기 중에 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용을 쌓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학습일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테스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실제 시험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 기출 시험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성적을 관리하는 이거 엑셀 파일 역시나 일부를 캡처해서 온 건데요. 성적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름은 지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문제만 X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위에 오답률까지 뜨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풀이를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답이 다 완료될 시에만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숙제를 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테스트 오답까지 다 완료됐을 시에만 귀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시간은 6시부터 10시라고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끝내는 시간은 11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인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참가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최소 3시간 이상 제가 참여하게 조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리닉을 관리하는 그 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클리닉 직전 수업일, 그러니까 국제법원의 예를 들자면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에 수업 끝나고 귀가시키기 전에 제가 항상 조사를 합니다. 일요일에 클리닉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학생들별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도착 예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일요일이 됐을 때 실제 도착 시간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국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조금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2시 이럴 때. 그래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온 다음에 뭐 수업을 듣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은 안 적고 있고 혹은 막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침을 잘 활용하려고 클리닉을 꼭 아침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귀가 시간까지 적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요일에는 오후에도 수업이 있고 저녁 때도 수업이 있어요. 오후 낮 시간에도 수업이 있고 저녁 시간에 실제로 국제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는 조교님,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지금 재학 중이신 제가 조교님을 두 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감독하에 클리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기본은 자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안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정규반을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강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는 수학상 실력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3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수업하는 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12회 계획을 하고 있고 교재는 역시나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주차별 수업 계획은 이렇게 있고 실제로 자료에도 있으니까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수학화 실력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2월 7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수업 요일은 동일합니다. 월수금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거고 9회 수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차별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거 역시나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후반부에다가 학생들 수강평을 받아서 조금 적어놨어요. 아무래도 제가 추구하려는 방향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이 제 수업을 듣는 건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이 느꼈던 점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의 수강평도 뒷부분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돌아가시면서 혹은 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에 온 거라서 제가 좀 급하게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받는 거 조금 힘들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제 번호를 지금 적어 드릴게요. 네, 제 번호는 이거니까 제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 혹은 상담실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혹은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